예, 뭐라고요? 예,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뭐. 자, 67분 한번 봅시다. (67)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뭐하는 거다? 돈 빌리는 계약이야. 병에게 2억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잘라봐요. 자, 갑과 누가 있어요? 병이 있는데 왜 옆으로 안 적었지? 이유가 있겠지? 갑이 병에게 2억을 갚아야 된다며? 거기까지 읽으니까. 그까지는 이해돼요? 자, 갑은 줍니다, 이제. 토지를 2억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칠판 봐요. 그래서 갑이 을과 자기 토지를 얼마에? 2억에 매매하잖아. 갑이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매도했겠지. 자, 을과 합의하여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칠판. 요렇게 주기로 했잖아. 여기 무슨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말이야.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점. 답은 1번인데 병이 수익을 접해하면 을이 갑과 병 사이의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 갑과 병이 무슨 관계고? 보상관계가 대가관계가. 자, 요리하라. 보는 글자가 요렇다. 보. 요 두 명이 보상관계다. 요거는 대각선에 있다.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안 미쳐? 뭐라고? 안 미친다. 그래서 그 관계 무효를 따라도 병의 지급 요구에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안 미친다면 없다지? 부정은 부정이라 했잖아. 페이지 183 적어도 되고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 대가관계는 영향 안 미칩니다. 보상은 미치고 꼭 기억해야 돼요. 2번이 뭐가 틀린노 그래? 2번은 자, 이거잖아 봐요. 이제 갑은 을에게 토지 주면서 을은 갑에게 줄 돈을 병에게 줄 거 아니야. 요 두는 게 동시입니다. 그 등기 받으면서 주는 거야. 등기 안 받았잖아. 주겠나? 3번 읽어봐요. 자, 주어는 병이다, 병. 칠판. 병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세계가 없다.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아무도 없다. 틀렸다. 없다. 4번. 을은 병에게 최고 했네, 그 다음 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입니까? 수익 거절입니까? 거절이잖아, 거절. 틀렸다. 5번에 을이 안 주면 갑이 해지할 때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제3자? 동의 틀린네, 마지막에. 제3자 병의 동의 없이 해지하잖아. (68) 해제와 취소 구별이가 요약집 188에 있다. 자, 188에 있는데 해제와 취소 뭐가 틀린노 물으면 해제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맨 위에 칸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2번이 뭐가 틀린노? 모든 법률행위 아니잖아. 해제는 계약에만, 취소는 모든이야. 맨 위에 대상이 있잖아, 대상. 이게 답이잖아, 2번에.
요약집 이 완벽함을 드러내는 순간 자 2번은 뭐가 틀렸노 그러면 1번과 볼까 1번은 취소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해제는 이후 그렇잖아. 여러분 봐요. 18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사유 해제는 후발적 취소는 원시적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취소 재착 사각은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되고 해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이 무슨 말이고? 단독행위입니까? 188페이지 마지막에 공통점 일방적 의사표시 행성권 가르려고 단독행위 돼 있네. 4번 소급한다 그 이때 소급표가 있다 돼 있네 또 마지막에. 5번 예, 거래안전회에서 제3자 소급표는 제3자 제한한다 맞아요. 이야 끝났다. 69번 아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네. 548조 1항이 여러분 뭔가 하면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조문입니다. 자 이거 이제 앞 사람 보는 거야. 다시 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자 192 적고 간단합니다. 누굴 봐라? 앞 사람. 자 7번 봐봐요. 만일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어. 이 매수로부터 제3자가 나타날 때는 아까 해제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맺고 플러스 뭐까지? 공시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했어. 그러면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거기 조문이 548조 1항 단서입니다. 그걸 이제 한글로 적으면 뭐다?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인 거야. 그때 요 제3자는 참고로 해제 전이면 뭐 선악 다 되고 해제 후면 선임화되고 악인 안 되잖아. 처음 한다. 두 번째 이 제3자가 공시를 갖추는데 누굴 봐라? 앞사람을 봐라. 앞사람이 뭐하고? 등기하고 공시 갖추면 제3자가 되지만 앞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채권이지. 채권에 기초해서 아무리 공시 갖춰도 제3자가 안 된다. 앞사람 봐라. 이거 그거 찾는 거야. 이 문제 알면 뭐 끝난 거야 여러분. 이 문제 풀었는데 뭐 40도 노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을 아는데. 네, 69번. 기억 봐요. 해제에서 소멸하면 줄 거라. 채권. 채권을 뭐 했다? 가압류했네. 앞에 채권이다. 제3자 이거 아니가? 칠판. 앞놈이 등기하고 공시 갖춰냈잖아. 그럼 제3자 맞아. 오. 앞놈이 등기 안 했잖아. 채권이잖아. 채권에 기초해서는 아무리 공시 갖춰도 제3자가 아니다. X. 앞사람을 봐라. 볼펜 던져도 되는 게 아니다. 누굴 봐라? 앞사람이 채권이잖아. 자, 니은 읽어보자.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줄 거 보라. 책임재산이 되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럼 채무자의 책임자는 7번 봐요. 이 제3자 앞에 있는 매수인이 채무자인 거야. 채무자 어려운 매수인 적어봐. 매수인이 뭐가 되었다고? 책임재산이 되었잖아.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했다는 걸까? 안 했다는 걸까? 그걸 먼저 판단해.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목적물을 뭐 했노? 가압류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제3자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앞사람을 봐라. 뒤끝이 뭐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에서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자, 줄 거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 매수인이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 매수인을 적어봐라, 매수인. 그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대항력권가 줬네? 그럼 봐요. 이 말입니다, 봐요. 요 제3자가 임차인인데, 그 주인이 임대인이잖아, 여자가 매수인이. 이 매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자가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 말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미 왔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거지. 그 말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리고 뭐 했노, 거기에? 임차에서 대항력가 줬잖아. 그럼 앞사람 등기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럼 뭐다? 제3자 맞다. 응?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맞고, 디귿도 맞고, 마지막 읽어봐라. 항상 답이 틀릴 수도 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답은 몇 번 돼 있노? 2번이다. 와. 미치지 마라. 다른 사람도 다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하면. 스스로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럼 리얼 도전해보자. 기억은 제3자가 아니고, 리얼은 맞고, 디귿도 맞고, 리얼 읽어봐요. 매수인 줄 거라. 이런 매수인이 등기했나 안 했나? 그것만 찾아라. 안 했잖아. 미등기 무가 건물이잖아. 앞에 글자가. 매수인 등기 안 한 거야. 그럼 이거. 여기 아무리 뭐 공시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답은 기억 리얼이 아니다. 이제 찾을 수 있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해제 제3자는 앞사람을 봐라. 그 앞사람이 매수인이 딱 나와 있어. 그 놈이 등기하고 공시가 줬는가. 등기 안 하면 채권이라 되어 있어. 그래서 글자 읽고 앞사람이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제 192에 뭐라 적혀있노? 메뉴에 앞사람을 봐라 읽어봐요. 앞사람이 뭐하고? 보호되나? 앞사람이 등기 안 하면 아무리 공시가 쳐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호는 빼도 돼. 제3자 이다 아니다면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뭐 보호 글자가 어려우면 제3자 해당한다 안 한다 된다.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글자를 보호에 또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앞삼을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기 보면 봐요. 3번은 뭐라 해야 된다. 요약집에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이제 채무자가 매수인일자 필수 3번 요약집에 그럼 등기했나 안 했나? 그 가압류하면 제3자에 해당한다 되어 있잖아. 됐어요? 근데 1번 가보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몇 원부터 점유받은 매수인, 이 매수인 등기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거자와 주택 임대차 임차인하고 대항력과 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일종의 지금 몇 번이고 디귿이다 디귿. 근데 디귿은 그 필수 1번은 등기 안 한 놈이고 디귿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제하기 전에는 등기가 갇혔다는 거예요. 한글이 돼야 돼. 자 다시 문제를 가서 집중하자. 기억은 왜 안 된다? 채권. 리얼은 채무자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은 등기했다 이 말이야. 디귿.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 누구라고? 매수인인 거야. 앞에 매수했잖아. 칠판 요거. 임대인이 매수인데 여자와 임차를 해서 어떤 놈이. 근데 요 놈이 해제로 소유권 상실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등기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하지. 등기도 안 가는데 무슨 소유권을 상실해?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일단 매수인 앞으로 등기되었다.
그리고 뭐 했노? 임차에서 대학요금가 줬잖아. 그래서 디귿은 되고, 리얼은 두 번째 줄 매수인. 등기했나 안 했나? 앞에 미등기 무가 나오잖아.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등기해서 등록하고 칠판. 제3자는 당연히 공시에 갖춰. 공시가 뭐야? 등기 등록하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고, 제3자가 아예 공시 안 갖추면 앞에 그 따질 것도 없고, 앞사람이 갖추고 갖춰야 된다. 요것만 따지면 돼. 이거 뭐냐면,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제3자, 해제에서 제3자는 답이 손들어가 있다. 500원 가온나? 응. 뭐라고? 아, 후도 되지. 후는 뭐가 돼야 돼? 선임은 되지, 3자가. 해제 후에 나와도 뭐가 돼? 선임은 돼. 요 해제를 기준으로, 해제 전에는 아까 뭐라고? 선악불문. 해제 후에는 선임한. 이래 됩니다. 그 다름이지, 요 요건은 똑같아. 요건만 똑같다면, 해제 전에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3자 공부할 때 제3자는 해명이 뭐야? 해제와 명의신탁 약정은 선악 다 된다 했잖아. 거기 그 말인 거야. 거기 저기 쓰이는 거야. 해제 전에는 선악.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 69번 이 해제 문제 2번 시간 알아도 대박이다. 다시. 앞사람을 봐라. 앞사람이 등기하고 갖춰라. 앞사람 등기 안 갖추면 백날 갖춰도 나가리다. 끝. 공시가 여야 되는데도 글자 그대로 교재에 있는 거 찾으면 못 읽는다. 자, 70번. 경매 담보 책임은 잘 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자, 70번은 담보 책임. 요약집은 경매는 없어요. 권리하자, 물건하자만 있지 경매는 없습니다. 찾았어요? 1번 한번 읽어봐요. 법률적 장애 줄 거 봐. 여러분 법률적 장애는 저거 물건하자입니다. 뭐라고? 물건하자로 보는 거야. 물건하자는 경매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자, 요약집 202 201 하단에 굵은 글자. 다시 몇 페이지? 201 하단에 굵은 글자. 자, 물건하자 찾았어요? 5번 뭐라 해야 됐노? 경매에서는 X 돼 있지? 그 다음에 6번 뭐라 해야 됐노? 굵은 글자. 거기 법률적 장애가 뭐라고? 적어라. 건축보상 허가 없다. 이걸 적었죠? 거기 뭐가 된다고? 물건하자잖아. 경매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1번 이해 안 돼요? 예, 2번 읽어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채무자 줄 거. 채무자가 누구야? 경매 당하는 놈. 집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집주인 당연히 자력이 없겠지. 자력이 없으면 3번 읽어봐라. 2차적으로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죠. 채권자가 누굽니까? 적어라.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구? 대부분 은행.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채무자. 경매 당하는 놈. 경매 당하는 놈 걸 찾는 거잖아. 여러분 경락인 입장에서는. 그자가 자력이 없겠지 대부분. 그때는 누구에게?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라고? 저당권자 다른 말로 은행. 4번 읽어봐라. 무효가 틀리다. 유효 적어라. 경매 자체는 유효가 돼야지. 무효가 되면 담보책임 누구한테 물을 거야? 효력이 없는 건데.
5번도 재밌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줄 것. 또 하나 더, 않거나 채무자가 누구라고? 경매당하는 놈. 또 채권자가 누굽니까? 은행이. 자동권자가 알고 경매를 청구하면 경락인은 흠결을 알고 있는 채무자나 채권자에서 대금감에 의해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이런 경매,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솔직히 알았던 걸 어찌 알 거야. 제조문이 있는 거지. 그냥 70번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야. 경매는 아마. 그래서 요약집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데 다, 그 세 개는 내가 항상 세 문제는 말을 안 하잖아. 자, 71 환매는 몇 페이지? 답은 아까 몇 번이에요? 솔직히 70번 몰라야 됩니다. 권리하자, 물건하자가 되고 나서 경매 공부하는 거야. 다시 모의고사 나올 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요약집 보면 199에 권리하자가 있어. 요약집에 201이 물건하자가 있어. 그게 되고 나서 경매 물건을 풀어야지. 그것도 안 되면서 경매 여기 있으면 그걸 우리는 DB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번은 솔직히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면 이러면 좀 그렇지만 한 번인가 나왔는가 모르겠어. 안 나오면 혹시나 그럼 다 해라. 혹시나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71 환매. 옳은 거 5번이 답이네. 반드시 동시입니까? 203페이지 필수 1번에 있네.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안 하면 환매가 안 되고 재매매 이야기나 다른 걸로 가야 돼. 반드시 나온 게 또 혹시나 이 뭐 알겠지 찍었 반드시 나오는 데도 있다. 1번은 뭐가 틀리노? 과실 줄 거라. 자, 여러분 203페이지 그 굵은 글자 밑에 이자와 과실은 뭐 한다고? 상계지 반환이 아니야. 이 헷갈려 또 2번. 다시 요약제 200 몇 페이지? 3페이지 큰 글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이자와 과실은 상계가 뭐야? 퉁 처리하지 반환하는 게 아니야.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표시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니? 예, 알고 있답니다. 2번이 뭐예요? 읽어봐요. 기간 정해져 있으면 부동산 몇 년이야? 5년. 동사는 3년이잖아. 3번은 다 맞는데 마지막에 연장이 안 되잖아. 그래 틀리고. 4번 저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를 한 것을 족하다. 적어라. 대금 줘야 됩니다. 환매권은 행사권이지만 대금까지 주면서 해야 돼. 대금 안 주면서 환매하겠다 하면 말이 되나. 환매대금 줘야 됩니다. 환매권은 행사권은 맞지만 대금까지 줘야 되는 거야. 족하다가 틀린 거예요. 의사표시 플러스 뭐? 환매대금. 72번 환매대금 적어야 돼. 가번 자기 X 건물을 교환 문제입니까? 어른 Y 토지입니까? 이걸 뭐 하기로 했다고 서로 교환하겠네. 근데 하면서 을에게 보충금 1억을 지급을 약속해 있다. 누가 누구에게 더 주기로 해서 돈을? 그러면 토지가 더 비쌌겠지? 여기에 갑이 보충금 1억을 거는 거예요. 찾았어요? 요약집 204페이지입니까? 필수 1번이 답이다. 204에 정답이 4번이고 필수 1번 읽어봐라. 담보책임 지나 안 지나?
지잖아. 왜? 적어라. 교환도 무슨 계약이라고?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이면 어디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매매. 매매 규정하면 세 가지. 계약금, 담보책임, 환매. 환매는 몰라도 돼. 계약금하고 담보책임만 기억해. 그래서 담보책임 집니다. 몇 번이고 답은? 4번. 더 이상 뭐 안 봅니다. 안 보면 그러니까 1번 읽어봐요. 왜? 분료식. 서명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분료식. 그 4번이 답입니다. 4번 답이고 2번이 무슨 말이야? 후에 지진 붕괴가 뭐다? 적어라. 위험부담. 지진은 쌍방 책임 없는 거잖아. 쌍방 소멸이니까 청구할 수 없다. 3번 의뢰 과실 줄 거라. 그럼 이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청구할 수 있고. 자, 5번에 보충금을 안 주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금이 있어도 교환입니다. 안 주면 해제도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봐요. 이 교환도 무슨 계약이야? 쌍무니까 아까 위험부담. 위험부담도 적용이 되고 하나 더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교환에도 적용이 됩니다. 쌍무니까. 아까 유상이니까 어디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렇게. 자, 73번이 임대차네요. 5번이 답인데 5번에 적어라. 자, 209페이지. 필수 1번이 답이다. 판례는 답이다. 209페이지 필수 1번. 판례는 뭐라고? 임차인이 뭐 했다면? 채무 불행하면 마지막에 지상 매축은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 잘못하면 인정 안 한대도 몇 번이 답이고 그러면? 5번. 임차인 채무 불행하고 해제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 옳은 거 정답이다. 그래 5번이. 자, 1번 뭐가 틀린노? 묵시적 갱신 줄 거라. 이런 묵시적 갱신은 법정 갱신이죠. 그럼 우측에 임차인만 해지 통과합니까? 임대는 뭐하고? 여러분 만일에 요 1번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면 맞아.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고 뭐라고? 주택, 상가는 법정갱신이 되면 누구만 해지 통과해? 임차인 몇 월? 3월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토지잖아.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가 받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는 둘 다 해. 둘 다. 임대인 6월, 임차인은 1월이야 또 이때는. 그래서 임대는 안 된다는 거 틀리고. 다시 두 개만 기억하자. 주택 상가는 어떻게 돼? 임차인만 해지 통과 몇 월? 3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택과 상가에는 3월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누가 살아? 3월이. 요래 외우고 민법은 둘 다 해지 통고. 6월, 1월.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 제가 비교한 거 알아야 되는데 그 비교가 했는데 이해하기 싫은 분을 위해서 그러면 어디 비교를 적어놨는가 하면 법정갱신 전세권에 적어놨지 아마. 자, 전세권 여기 있네. 142. 자, 맨 위에 타이틀이 법정갱신을 묵시적 갱신입니다. 142에. 자, 민법상 임대차 찾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기간은 정함이 없다. 당사자는 읽어봐라. 임대는, 임차인은 고이야기 했다. 근데 밑에 주택 상가는 두 개 다 밑에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잖아. 단 두 번째 줄에 우측에 누구만 하노? 임차인만. 몇 월? 3월. 임대인은 둘 다
안 된다 돼 있잖아. 그 두 가지 설명해 준 거야. 안 할 걸.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할 걸 그냥. 응? 질문해봐라. 2번 하자고 벌써? 2번이 뭔데? 알았어. 1번 이해 다 됐어요? 예. 2번이 무슨 말이고? 무효입니까? 유효잖아, 유효. 비용 상한 청구권. 3번에 일시상 줄 거라. 비용 됩니다. 참고로 부속물은 안 됩니다. 뭐는 안 된다고? 부속물 외적은 안 되잖아. 다시 뭐는 되고? 4번 읽어봐요. 아, 이런 거는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이해 좀 해줘봐요. 그게 무슨 말이고? 돈을 올리긴 올리는데,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렇게 생기노? 응? 결정한 다음에가 청구한 다음 날이가. 결정 다음 날 돼 있잖아. 적어라. 여러분, 이 정감 청구권은 무슨 권이고? 형성권 적어라. 무슨 권? 형성권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좀 봐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했겠지. 임대인이 했겠지. 상대방이 승낙 안 하지. 그럼 어디로 가노? 법원 가지. 법원 결정했잖아. 결정한 날부터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청구한 다음 날이라도 결정하기 아니야. 봐요. 그게 형성권 뜻이야. 그 지문을 모를까봐 제가 어디 적어놨는가 하면 임대차는 알지만 형성권은 똑같은 거야.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거. 자, 여기 있네. 131페이지 봐요. 필수 1번 읽어봐라. 마지막에. 임대인이 사임정액 청구하지? 그게 인정되면 언제부터 정액 의력은? 예. 정확하면 청구한 다음 날이겠지. 법원 결정한 날이 아니라도 그게 행성권이라도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 여러분 오늘 청구하면 법원 재판 가면 6개월은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때가 아니고 오늘부터 오늘 날 다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청구신 거야. 청구신. 그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생긴 거야. 그럼 법원이 이제 6개월 있다 결정해도 언제부터?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올린 금액. 뭐라고? 2번 또 2번이 왜 하노? 물어봐요.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독립성. 이걸 우리는 뭐라 본다? 비용으로 보는 거야. 비용 상한점은 무슨 규정이고? 아, 좋은 질문. 수비양이 미규정이잖아. 수선 유지 의무하고 뭐라고? 비용 상한점은 비용이 두 가지가 뭐고? 필요비와 유익비. 그리고 양도 전대잖아. 지금 질문이 비용은 요것과 부속물은 달라.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잖아. 부속물은 뭐가 있어? 정축분이 나왔잖아.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이 있어야 돼. 그러면 부속물이 되지만 그냥 정축 나오면 뭐다? 부합이 되는 거야. 부합이 되는 거는 무슨 말이다? 독립이 없는 한 덩어리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이 뭐라고? 비용이다. 비용. 유익비겠지. 필요비보다는 비용에 속한다.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만약에 이 지문이 부속물로 나오고 부속물이라면 이제 강행규정이니까 하면 무효다가 맞지. 그럼 정책 부분이 뭐라고? 비용 적어라. 비용.
그래서 아까도 질문했구나. 좋은 질문이네. 와, 합격하겠는데? 4번이 됐고, 5번 됐고, 답이고. 자, 74번.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뭐고, 옆에. 동이 어디서? 양도전대네. 양도전대. 페이지 적어라. 양도전대. 자, 213페이지만 적어요. 아니면 214도 이거 두 개 다 있어요. 틀린 게 3번인데 왜 틀리노? 자,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동의받았죠? 예. 동의받으면 누구까지도 통제해야 돼? 병까지도 통제를 해야 돼. 다시 누구까지 통제해야 돼? 병에게도 통제해야 되는데, 줄 거라. 그 3번은 을의 차임 면체입니다. 을이 누구? 임차인이지?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누가 잘못했을 때는?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통지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그 지문은 아마 없을 거야. 자, 여기 있네요. 여러분, 213페이지. 213에 박스 밑에 두 번째에 동이 있는 것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임대인은 누구에게도 통지하려면 전자령이 대응하지 못한다. 다시 213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의 중간에 임대인은 통지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못하죠. 단 적어라. 임차인 채무 불이행 시에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뭐라고? 임차인 채무 불이행 시에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 적고. 자, 1번. 병은 가백에 의무를 부담한다. 적어라. 권리는 없다. 권리 X. 이거잖아, 이거. 갑을병. 동의받았잖아. 요렇게 의무를 부담하지만, 요놈이 요놈에게 뭐는 가지지 못한다고? 권리 못 가져. 2번 읽어봐요. 됐어요? 3번 읽어봐요. 3번 했고 4번 읽어봐요. 자, 마지막에 부속물 줄 거라. 하나 더 적어요. 부속물 밑에나 옆에나. 지상물 적어요. 다시 뭐라고? 부속물, 지상물. 자, 지금 주인 동의 받았나 안 받았나? 받으면 뭐도 된다? 병이 지상물 매수도 가지고 뭐도 가져? 부속물. 둘 다 가집니다. 다시 누가 가진다고? 병이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진다?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 가집니다. 마지막 5번이 뭐예요? 갑과 을이 뭐라고? 완료하면, 소멸하면 병의 전자권도 따라서 소멸합니까? 뭐가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뭐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한다? 그런데 그 몇 번, 그 여러분 그 2번 한번 읽어봐요. 다시 보기 2번. 맞아요? 맞나 안 맞나 2번도. 맞다고? 요약집 213페이지 동의 있는 전대에서 1번에서 마지막 읽어봐라.
을에게 주면 갑에게 대항합니까? 을에게 주면 갑에게 대항해 못해? 아니래도 저 교재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이제 요약집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한 가봐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요약집에는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임차인에게 면한다. 요리 돼야 돼. 그래서 그것도 가벌을 바꿔야 맞는 거야. 그거. 몇 번 지문? 2번 지문. 아시겠어요? 기본서는 488페이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요. 488. 다시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 갑에게 지급하면 을에게 대항하는 거야. 갑에게 지급해야 돼. 을에게 지급하면 안 돼. 그 정답을 찾으면 2개 찾아야 돼. 2개. 몇 번 몇 번? 2번 3번. 그렇지. 갑을 이거 바뀌었잖아요. 있잖아. 병이 을에게 을은 갑 소유금을 갑이 임대인이잖아 지금. 그래 동의했으니까 그렇지. 동의 안 하면 줄 놈도 없잖아. 동의했을 때 이야기야. 우리 요약집에 있잖아. 그 요약집에 누구한테 지급하면 누구한테 대항한다고 아까 213페이지에. 임대인에게 주면 임차인이지. 갑에게 주면 을에게 대항하는 거지. 을에게 주면 갑에게 대항한 게 아니야. 그래도 병이. 자, 2개 됩니다. 75번 틀린 거. 이제 주택 왔네요. 1번 법정갱신 몇 년? 2년. 2번이 뭐예요? 일체 사용 안 되고 휴가 기간. 3번이 왜 답이에요? (7번) 봐요. 자, 1번 저당이 있고 2번 뭐가 졌노? 주주. 경매되면 주주가 누구보다 빠르노? 늦노? 그럼 이거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주주 앞에 뭐가 있으면 똥차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요리됩니다.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은 임대인지 승계한다가 틀리네. 요약집 페이지를 적으실 분은 저 220페이지 필수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둘 다 봐도 돼. 필수 1번 220회면에 저당이 있으면 그 매수인은 책임 안 집니다. 왜? 주주가 최선술이 앞에 똥차 있으면 대항력 없대도. 4번이 뭐예요? 대지에서도 환가대금 좋다. 5번 기간 정하지 않으면 주택이니까 몇 년? 2년. 만일에 상가라면 이게 1년이 돼야 돼. 그럼 민법상 임대차면 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정하지 않은 거로 가는 거야. 최단 안 가고 민법상 임대차는. 아니 주택은 안 정해도 2년, 상가도 안 정해도 최단이 1년이니까 1년 가.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정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는 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만나 언제든지 해지 통과한다 했잖아. 76도 또 주택이네. 기억 읽어봐요.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있어요? 페이지 적어라. 221페이지 맨 위에 1번이다. 1번. 1번 한번 읽어봐요. 임차인이 대항력 같잖아. 그럼 맞아 틀려? 없다가 틀리잖아 마지막에. 자, 이거 질문 많이 했던 거 봐요. 주인이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 한다 요약집? 221의 맨 위에 1번. 임차인이 있어요. 자, 전차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 뭐 해야 돼? 동의를 받은 전대차가 돼야 돼. 동의 안 받으면 안 돼. 조금 전에도 배웠잖아. 동의 받고 안 받고 이거. 자, 두 번째는 실제 살고 있는 전차인이 주주를 갖춰야 돼. 상가면 전차인이 상사를 갖춰야 돼. 세 번째, 여자 갖추면 그때부터지만 다음날 0시로 판례는 봅니다. 0시부터 누가 대항력 가져? 네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를 준 이제 여자가 직접 존재가 되잖아. 참고로 예를 들면 이 두 명이 뭐가 돼? 간접 존재가 됩니다. 세를 주면. 그러니까 임차인도 이렇게 해서 대항력 갖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다시 동의받아야 된다. 전차인이 주주 갖춰야 된다. 그때부터 누가 대항력이 있다?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니은 읽어봐요. 상실하죠? 상실합니다. 왜? 주주는 뭐야? 효력 발생이면서 존속이잖아. 대항력 상실했잖아 중간에. 그래도 전세권이 있으니까 전세권 가지고 가면 돼. 지금 주주 갖춘 놈이 전세권까지 같이 하는 거야. 하나의 임차인이 두 개 갖춘 거예요. 그 말입니다. 3번 읽어봐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 맞아요? 예. 리얼 읽어봐요. 누구는 남겨놓고 임차인만 나갔네. 어디로?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띠것 리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가족 중 일부만 해도 돼. 다 없어도 돼. 전세대가. 거기 마지막입니다. 자, 77. 자,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줄 거라. 5억에 500만원. 됐어요? 5억에 500이네? 이거 얼마짜리고? 10억이면 어떻게 돼? 초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서울은 얼마고? 9억. 요 약집 226페이지만 적을까요? 맨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범위가 어디 있다? 몇 페이지 있다고? 220에 6이네 6에 맨 위에 적용 범위 나오잖아. 예, 9억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얼마짜리야? 5억 플러스 월세 500 곱하기 100 하면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럼 정의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민법상 임대차가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뭐가 된다고? 민법. 근데 적용되는 거 네 가지 뭐라 적혀 있다? 226에 대권, 회계, 환도, 관념병, 감하든지 뭐라고? 대권, 회계, 관념법상 해지하는 것도 적용되잖아. 그러면 뭐가 답이고? 1번
맞아, 틀려? 계약갱신 요건 5개 정해 있나? 대, 권, 해, 계, 감. 2번이 뭐고? 지금 누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까? 그걸 먼저 기억해야지. 어리 임대 맞아요? 갑이 임차. 그럼 봐요, 7번. 만일에 여기 상가 건물이면 1년 미만 정하면, 임차인은 1년 미만 주정해도 돼요? 상가 건물이라면. 또 뭐 주정해야 돼? 1년 주정해도 돼? 임대인은 1년 미만 주정 못하고 뭐만 주정해야 돼? 1년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보여줍니다. 존속기간을.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적용되는 거는 대, 권, 해, 계가 아까 1번이야. 계약갱신 요구. 감이야, 감. 감염병에 의한 해지권이야. 코로나법. 이렇게 상가 건물이 적용되면 1년 미만 정해도 주인은 1년 미만 주장하면 안 되고 1년으로 가야 돼. 임차인은 2개 다 주정해.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초과됐잖아. 그럼 민법상 임대차로 가야 돼. 그러면 대항력, 권리금, 해지가 3기란 말이야. 민법은 2기잖아. 초과해도 상가 건물 정의하기 때문에 3기야. 해지권. 그리고 아까 1번이 계약 뭐라고? 갱신요구권. 감염병에 의한 폐업했을 때 해지 통과해. 이거. 3개월 해지. 그런데 존속기간은 여기 없잖아, 글자가. 그럼 뭐가 돼? 민법상 임대차로 가는 거야. 그럼 1년 미만 정하면 민법은 다 1년 미만이 돼, 둘 다. 그래서 을이란 임대인도 뭐 주장한다?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맞는 거야. 상가되면 이게 틀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뭐 괜찮은데 이거 알면 헷갈려. 먼저 칠판. 상가에서는 1년 미만 정하면 임차인은 2개 주장, 임대인은 1년 최단으로 가. 요거 주장하면 안 돼. 주택이라면 어떻게 돼? 이제 2년 미만 정하면 똑같아, 기간은. 그런데 이게 민법상 임대차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미만이야, 그냥. 10개월 하면 10개월 되는 거야. 3번 읽어봐요. 거기 간접병 요거잖아, 아까 말한 거. 간접병에 따라서 총 몇 개월? 3개월 이상 폐업하면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건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대권 해계 감을 적어. 그래, 아까 요약집에 226에 마지막에. 요약집에 226에. 대권 해계, 그 다음 뭐 적어? 감. 감염병에 의한 해지권이야. 폐업했을 때. 5번 읽어봐요. 4번이래, 4번, 죄송해요. 왜 안 돼? 7번 봐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건 인정 안 되잖아. 요 5개만 인정된다 보면 돼. 글자. 애어나는 것만 적용되고, 초과해도. 그 외에는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적용 안 되잖아. 초과했기 때문에. 원래는 있어. 상가에도 있고, 주택에도 등기명령이 있는데, 초과해서 안 돼. 초과해서 되는 거 5개가 뭐라고? 5번 읽어봐요. 됐어요. 자, 줄 거 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겠다 줄 거 봐. 문제에서 4번째 줄. 대항 요건이 뭐고? 적어봐. 상사 아닙니까? 상사. 상사가 뭐야? 상가 건물인도 뒤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야, 교부야? 신청입니다. 상가는 다 시옷이야. 신청이다. 조심해라, 그것도. 그래서
이게 민법상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항요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대항력 그리고 경매되었다. 자, 우선 변제 줄 거 봐. 우선 변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확정일자 저거. 지금 뭐만 갖췄노? 대항요건 갖췄잖아. 확정일자 있나 없나? 없다.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상가건물 임대차 법이 뭐가 있는가를 습관이 돼야 되고, 초과되면 민법상 임대차를 가니까 상가건물 그 공부 쭉 적용 안 되는데 요것만 적용받는다는 거야. 대항력만 있지 우선 변제돼 있잖아. 5번 지문이. 문제는 대항력만 되고 대항력. 우선 변제되면 확정일자인데 확정일자 이 필요 없는 거 적용 안 된대도. 그래서 있다 하면 틀리는 거야. 없다가 돼야 돼. 그 두 가지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 어렵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태바이다. 왜? 뒤에 있잖아 문제가. 그 때문이야. 7, 8 가담법. 가담법은 몇 페이지 적어야 돼? 241만 적어 그냥. 그 박스 있잖아. 그거 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241 적고 기억 읽어봐요. 자, 경매 줄 거. 경매 줄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 줄 거고 저당권이라 적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뭐가 된다고? 저당권. 요약집은 그리 되어 있잖아. 그 241에. 경매 가등기 담보권 이꼴 저당권 되어 있잖아. 그럼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모두 소멸하잖아. 그럼 이 기억 맞나 틀리나? 소멸한다 틀렸다. 옳은 거 찾는 거야. 니은 읽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피담보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은 안 돼. 소비대차가 돼야 되잖아, 소비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 디귿이 맞습니다. 가등기가 그냥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거래 실질과 당사 그 사실에 따라서 결정하고, 리얼에 시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시가가 커야지. 7번. 예약 당시 시가가 빌린 금액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커야 적용되잖아. 그럼 여기 작으면 적용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청산금을 통지할 여지가 없어. 여지가. 그래서 디귿 리얼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커야 된다. 작으면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리얼은 242. 리얼은 몇 페이지? 필수 2번이고 필수 2번입니다. 그 니은은 필수 1번이야. 242에. 소비대차가 돼야 된대도. 공사대금, 매매대금 안 된대도. 자, 그리고 아까 기억이 243에 필수 2번이다. 경매 신청하면 매각된 건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한다. 왜? 저당권이니까. 찾았어요? 243에 2번, 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몇 페이지? 3에 2번, 1번이다. 그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대해 해석한다. 거기 안 적혀 있으면 그거만 적으면 되는데 그거 찾을 수 있는데 어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구. 집합건물은 3번이 답인데 사용은 어떻게 하노 이거? 3번에 적어라.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자 여기 있네요. 243에 필수 5번입니다. 3번이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 아니고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몇 페이지 있다고? 234페이지 필수 5번. 그래서 2번이 틀렸다. 1번 등기 안 해도 구분 소유가 되고, 3번 공용부문 시효취득이 안 되고, 4번 임차인도 관리는 되고, 연체료는 체납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계는 연체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 5번이에요. 자, 80번. 요것도 잘 안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80번은 적어요. 배우자제, 배우자. 자, 어디 있는가 하면, 배우자. 종중. 여러분, 종중이나 배우자와 비슷합니다. 251에 그 종중 해도 되고, 배우자 해도 되고. 자, 몇 페이지예요? 종중 배우자. 251에 하단에 거기.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갑은 자, 줄 거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줄 거. 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 돼 있노? 회피하기야, 그제? 자, 거기 잘 안 되면 249페이지 봐요. 그 굵은 글자, 두 번째 큰 글자 읽어봐요. 약정이지만, 됐어요? 그래 되면 이게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뭐가 돼? 유효로 가는데, 지금 문제에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을 하는 조세, 포탈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대도. 그러면 누가 신탁자고 수탁자입니까? 갑이, 신, 을이, 수. 자, 이래 돼요. 그러면 뭐, 재미없는 거예요. 약정이 무효고, 그 얘기가 뭐든 무효? 등기 무효. 이 무효는 만약 여자가 넘기면, 병, 제3자는 뭐 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간다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래 됩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있다, 없다? 왜? 무효니까. 지금 제3자에게 안 넘어갔잖아. 그럼 말소 청구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수탁자부로 등기됐다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누구 거라고? 신탁자 거다. 2번 읽어봐요. 만일에 이게 문제에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 유효가 됩니다. 그 글자 하나 따라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뭐가 돼? 유효가 되는 거야. 자, 2번 읽어봐요. 칠판. 해지를 하려면 앞에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앞에 무효가 나오면 해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고로 요것도 잘 안 나와. 우리 시험에 2번 정도밖에 안 나온 케이스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아니, 문제 풀다가 또 하면 그렇지만, 매도, 매수가 누구라고? 신수. 매도,
매수가 누구라고? 수탁자, 다른 놈이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매수가 수면 계약, 매수가 신이면 중간생략형. 여기 중요해. 두 명이 잘 안 나온대도 꼴랑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나왔어. 우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에 가면 2번이 뭐라고? 해지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왜? 무효니까. 참고로 여러분, 약정이 유효가 아까 뭐야?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야. 그럴 때는 해지하면 맞다 이 되는 거야. 무효가 되면 해지 못합니다. 3번 읽어봐요. 칠판. 수탁자는 무슨 점수야? 수탁자는 타주. 신탁자가 자주잖아. 이 지문은 여러분 아까 자주 타주에서 공부를 그대로 하면 돼. 맡긴 사람이 뭐가 되고? 자주입니다. 수는 타야. 안 되면 수타면 해야. 수타면 수타 신자 어떻게 해야 알아. 모르겠다. 됐어요? 4번이 무슨 말을 읽어봐요. 을이 넘어가면 병은 어떻게 돼? 선악불문하고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런데 옆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돼야 돼. 못한다가 틀리고 특별한 사정이 이런 말이 왜 적었을까? 적극 가담할 수 있잖아. 요놈이 그런 것 때문에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가져가잖아. 근데 이거 뭐가 되면 안 돼? 적극 가담하면 무효잖아. 그래서 특별한 사정 이런 게 있지. 그렇지. 그거 무시하고 마지막에 취득한다. 마지막에 뭐가 틀리노? 을이 병에게 어떻게 했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탁자가 소유권 상실을 했어? 그럼 신탁자는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갑은 을에게 다시 을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의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다가 정답이. 다시 봐요. 이자가 넘겼잖아. 그럼 이자 소유권 가져가지. 그러면 약정은 끝났다 보는 거야. 다시 돌아왔지? 다시 돌아오면 아까는 말소 청구하고 뭐하고 한다 했잖아. 처음에는. 갔다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자체로서 요 권리도 없어진다 보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온 거잖아. 제3자에 갔다가 이렇게 왔지. 그러면 갑의 권리도 없어진다. 이리 보는 거예요. 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것은 끝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소유권은 받아오질 못하고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다 이런 거 하면 돼. 처벌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누구 명의신탁 약정했네? 뭐 처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소유권 없어지는 거야 이제 갑은. 제3자 넘어가버리면. 왜?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잖아. 다시 돌아온다 해서 소유권 안 되고 부당이득 이래쯤 되는 거예요. 없다가 맞다 마지막에. 갔다 왔다 적어라. 갔다 왔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 요약집에는 그 이자간 중에서 이건 뭐 별로 하여튼간에 이거 하고 지금 이 문제 오늘 문제 중에서 보니까 지금 나오는 요 실명법 유형하고 아까 담보책임 그 두 개는 좀 잘 안 나오는 문제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나와도 무방한 문제들이야. 40개 중에서 몇 개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칼을 갈고 이 40문제 38개만 해라. 아까 두 개는 빼고. 그러면 민법이 효자 과목 된다. 예, 수고했습니다.